자, 제3세 이제 마지막 부가화 징수입니다. 제3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가산한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다면 두 번째 징수 방법은요. 뭐예요? 보통 징수예요. 제3세는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보통 징수 제도입니다. 이 보통 징수는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거다라는 거. 오케이? 이때 고지서는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 거기 41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418페이지 동그라미 징수 방법의 동그라미 2번. 선박 납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옆에다 한마디 써. 훈시 규정이래요. 법률의 규정이요, 여러분들. 훈시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훈시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라고 했는데 발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5일 내에 납세 고지서가 발부가 됐다면 그 고지서는 유효, 무효? 유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납세 고지서 발급 시기의 규정은 훈시 규정이지 강행 규정은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납부인데, 자, 납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물일 때는 7월 30일. 오케이? 그 다음에 건물 등일 때는요. 그 다음에 이게 주택이라면 7월 16일서부터 2분의 1은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30일날까지. 오케이? 네. 단 세액이 얼마에 할 때는 10만 원 이하 시에는 이래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잠깐 페이지를 바꿔서 420페이지. 그러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했어요. 고지서에 의한 납부견에 납부를 못했으면 이때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가산금이라고 하죠. 자, 이런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몇 프로와? 3%와. 그 다음에 1.2% 월수 있죠. 이때 월수는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응? 그 다음에 자 중과상금 배제인데 중과상금 배제 중과상금 줘야 되는데 기준 얼마예요? 국세일 때는 100만 원 지방세 일 때는 30만 원 미만 시에는 가상금 중과상금 줘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거 했었어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신고 의무. 자, 만약에 아까도 했죠, 여러분들. 공구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틀리다면, 예?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한 경우와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누가 지죠?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기억나시죠? 방금 전 시간에 했었던 거. 그럼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예? 언제서부터? 과세 10일이니까. 응? 학생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숫자에 노이로제가 있죠. 옛날부터 산수, 수학, 숫자만 나오면 그 숫자에 자꾸 노이로제가 있고 공부할 때도 보면은 숫자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숫자가 나올 거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10일도 물론 중요한데 이 10일이 언제서부터 10일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에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러니까 공법 공부할 때도 뭐 숫자 무지하게 외워야 되겠지만 숫자도 숫자지만 그 숫자가 적용되기 위한 기준 금액이 또는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언제서부터? 과세 기준일서부터.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액징수 면제 있죠? 세액이 얼마 미만일 때는? 2,000원 미만 시에는 뭐 할 수 있다? 일시, 아니. 2,000원 미만 시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섯 번째 세부담 상한제 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일 때는 150% 초과할 수가 없고요. 자, 주의. 주택일 때는 3억 이하일 때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10%, 그다음에 6억 초과할 때는 130%. 작년 재산세가 100원이었다면 올해 재산세가 만약에 210만 원이라면 무한정 오르는 재산세를 다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건물이 토지라고 한다면 얼마죠? 150만 원. 오케이?
3억 이하의 주택이었다면 105만 원. 110만 원. 130만 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420페이지. 여러분들 재산세가 나오면요. 이렇게 된다고. 만일 가정해 볼게요. 그럼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요. 여러분들 재산세 낸 고지서가 있으시면 재산세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건물 등일 때는 지역 자원 실세나 지방 교육세가 같이 병기되거나 부과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총 75만 원이다. 85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지역 자원 실세는 이거를 우리는 병기되는 조세라고 하고요. 지방교육세는 부과되는 조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재산세 고지서에 똑같이 기재가 되는데 하나는 병기라는 말을 쓰고 하나는 부과되는 조세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이해해 보세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게 되면 마중을 하러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갑니까? 국방부 장관이 나갑니까?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나가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가면 수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역 자원 시설세는 재산세와 별개의 세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 납기 7월 16일, 7월 30일이죠. 이에 비해서 지역 자원 시설세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기도 재산세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아. 그러니까는 행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본다면 고지서를 개별적인 고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죠. 행정비용 전략하는 차원에서 지역 자원 재산세의 고지서에 숟갈 하나 얹어서 보내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지역 자원 실세는 그 성질이 독립세입니다. 재산세와 별개의 세금이야. 아셨죠? 하지만 지방교육세는 독립세가 아니라 무슨 세다? 부가세.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한 장의 고지서에 적히는데 그 한 장의 고지서에 적힐 때 지역 자원세는 병기되는 조세라고 말을 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과되는 조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럼 여기로 오실래요? 아까 중과상금 배제가 100만 원, 지방세 30만 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이런 고지서가 나왔을 때 이런 고지서에 가상금 적용합니까? 중과상금 적용하나요? 지방세로서 3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럼 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가상금은 다 적용하죠. 중과상금은 얘는 적용하죠.
30만 원 이상이니까. 하지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국세 100만 원, 지방세 30만 원 미만 시에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죠?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금액의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인데 이때 100만 원과 30만 원의 기준을 고지서 단위로 할 거예요? 세목 단위로 할 거예요? 무슨 단위다? 세목 단위다. 고지서 한 장의 금액이 30만 원이 넘었어도 각각의 세목의 금액이 3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가상금이야 적용하지만 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물납 인정되는 주수에 뭐가 있었죠? 국세 중에?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입니다. 이렇게. 이때 물납 요건은요.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요? 천만 원 초과 시 물납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물납 대상은요.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 평택시에 대한 재산세는 평택시에 있는 물건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또 부동산에 하네요.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물납은 선박이나 항공기만. 제가 물납 왜 하는지 알려드렸죠? 물납은 일반 서민이 하는 게 물납이 아닙니다. 그죠? 물납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게 물납이에요. 아셨죠? 자, 어찌됐건 간에 세 번째, 물납 절차를 보시면 신청은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승인은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거부 통지 시에는 며칠 이내? 응?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뭐 할 수 있다? 재신청할 수 있다. 변경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422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422페이지 가보시면 제2항에 따라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뭐 한 것으로 본다?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자, 이 말이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볼래요? 납부기한이, 건물분 납부기한 언제예요?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죠.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이때 뭐 해야 돼요? 물납을 신청해야 되죠.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승인 통지라고 한다면 이때 납부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건 맞죠? 근데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부 통지일 수 있죠. 그럼 거부 통지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뭐 할 수 있다? 재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허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허가된 날을 보니까 이미 뭐가 지나 있지? 납부기한이 지나 있죠. 그럼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뭐 내야 돼? 가산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422페이지 마지막 줄. 420페이지 맨 위에 줄 보시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물납에 재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날이 뭐가 돼 있어도 넘었어도 뭐 하겠다? 이거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볼 테니까 이해하시겠죠? 결국 가산금 등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물납 시에는 물납이 되면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가 되더라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분할 납부. 분할 납부입니다. 자, 요거는요. 세액이 500만 원 초과 시. 분납 기간은요. 45일 이내. 오케이? 분납 기간 45일 이내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불행해진대요? 사람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때, 응? 돈 없을 때. 사람이 이제 불행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남하고 비교하면서부터래요. 응. 남하고 비교하면서부터. 응? 내 새끼는 왜 저런지 몰라. 다른 짓 하시고 공부도 잘하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행이 느껴진다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게 종부세도 가면요. 종부세는 500인데요. 이게 양도세 가면 양도세는 100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종부세는 분납기간이 2개월이고요. 양도세 분납기간도 2개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재산세 좀 쉽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좀 더 골치 아파지는 게 다른 세목과 뭐가 되면서 비교되면서 이제 공부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고. 이게 아셨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건 뭐 나중 일이고 어찌됐건 분할 납부는 해야 된다. 그럼 분납 방법은? 자, 분납 방법은 만약에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시 그럼 만약에 800만 원 분납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 납부하는 거 500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이게 분납이고 이게 분납이 며칠 이내? 45일 이내 분납을 해야 된다. 그게 얼마? 300. 그럼 300을 얼마로 할까? 300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 500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만약에 1600이에요. 1600. 그럼 어떻게 하죠? 800? 800을 분다. 알겠죠? 그럼 800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50% 이하의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해하셨죠? 분납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산세 이렇게 끝났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돌아갈게. 우리 취득세 공부하러 갈게. 페이지 386페이지 취득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과세 요건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과세 요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있죠? 과세 요건이랍니다.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뭐가 지금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가와 징수. 응?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던 게 재산세를 먼저 공부한 거죠. 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제외되겠죠. 맞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토지, 건물, 주택일 때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세율은요. 자, 토지분 세율만 외워보죠. 토지에 대한 세율은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 나눌 수 있죠. 분리과세 대상은 0.07%, 0.2%, 4%가 있고요. 별도합산은 0.2에서 0.4, 종합합산은 0.2에서 0.5가 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세율을 비례세율이라 하는 반면 합산 대상이 되는 세율은 누진세율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 하고요.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로서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9월달, 건물 등에 대한 납부기한은 7월달, 주택일 때는 2분의 1, 2분의 1, 7월달, 9월달. 다만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달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세목은 이제 취득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세목이 취득세 세목이에요. 취득세. 자, 취득세의 특징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특징. 지방세 중 무슨 세다? 도세.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가 뭐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죠. 맞죠? 그래서 세와 구세, 도세와 시군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어떻게 되죠?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세, 도세입니다. 응? 입에서 등록면허세는 구세.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재산세는 무슨 세예요? 시군 구세가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서울 종로구 건물 소재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라고 한다면 이때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예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에이, 서울시지. 여기는 경기도. 입에서 등록면허세는? 오케이. 종로구 경기도. 오케이. 입에서 뭐만큼은? 재산세만큼은? 종로구 평택 시골.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대표적인 특별시, 광역시 무슨 세다? 도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통세고 행위세고요. 그 다음에 물세입니다. 그 공부한 태가 난다는 말 알아요? 공부한 태가 나네. 공부한 태, 그게 뭐예요? 응? 공부한 태가 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책을 보게 될 텐데 책을 보면 아시죠? 밑에 까맣게 이렇게 공부한 태가 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정석책이나 그때 당시엔 성문종합영어 안 보죠. 그러니까 우리 때 성문종합영어나 또는 뭐 정석책을 보게 되면 공부한 태가 어디만 나와요? 맨 앞장에만 나와요. 이렇게. 맨 앞에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정석이 일장이 집합이었는데 맨날 집합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실수했지? 응? 그렇죠. 왜냐면 처음부터 아주 그냥 끝까지 다 알고 넘어가려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3일을 못 가. 그리고 한 달 놀다가 다시 또 일장 집합부터 피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본다면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르더라도 넘어가야 되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다 하고 다 외우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요 무조건 1회독이 먼저예요. 무조건 책을 한번 덮어봐야 돼. 제 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1회독을 할 때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원을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6번, 5번 시험 학원에 나와서 같이 진도를 따라가야지 그게 1회독이 쉽게 될 수 있지. 이게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인터넷으로만 보면서 이게 1회독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란 말이죠. 내 말 아셨죠?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는 그냥 1회독 한다는 의미로 학원을 다니셔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나 잘하려고 처음부터 다 끝까지 알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 빨리 지칩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1회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정독하지 말고 처음에는 한번 이 책을 덮는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자, 어찌됐건 자 여기까지.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재산세 배웠고 지금 이제 취득세
다시 들어옵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내는.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요? 예? 아파트 사면요? 내죠? 김치냉장고 있죠? 김치냉장고 없어요? 김치냉장고 살 때 취득세 냈어요? 부가세만 내지 취득세는 안 냈죠. 그럼 뭐를 사야지 취득세를 내는 거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죠. 법률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법률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이건데 취득세 과세 대상을 이해할 수는 없죠. 법에서 규정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취득세 과세 대상은 다음에 정하는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라는 겁니다. 거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연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 열거된 자산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 뭐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이 있죠. 준부동산 배우셨죠? 네?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말 단어 배우셨죠? 이거 준부동산이잖아요. 자, 부동산이란 무엇과 뭐를 말해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입니다. 오케이? 자, 부동산이란 무엇과 무엇을 말해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아셨죠?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공통된 분모로 한번 묶어서 해보자고요. 부동산이란 무엇과 무엇을 말해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에서 뭐가 있다?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책으로 보면 2번, 3번, 4번이 부동산에 준하는 거겠지.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네?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취득세 과세 대상의 정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이 뭐야? 선박이 뭐야? 기선이 뭐야? 검선이 뭐야? 전마선이 뭐야? 이런 것들 관계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그냥 부동산에 준하는 거 각종 회원권이다. 다만 비교한다면 이런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거 한번 적어 놓을까요? 취득세 과세 대상과 유사하지만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의 취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용익물권, 즉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거든요. 이런 용익물권도 뭐가 되지 않는다?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제외. 오케이? 그 다음에 특허권. 네 번째, 임목 중 벌채된 원목이나 묘목도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열거된 자산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건축물이 뭔지, 토지가 뭔지. 토지가 뭔지는 여러분들 어디서 배워야 돼요? 민법에서 배워야 돼요. 건축물이 뭔지는 어디서 배워야 돼요? 건축법에서 배우시면 돼요. 아셨죠? 굳이 이런 정의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임목인데요, 여러분들. 임목을 보시면 389페이지예요. 임목을 보시면 임목이란 지상의 과수와 임목과 중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및 가식의 식목, 벌채된 원목은 뭐한다?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수, 임목, 중목 이것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상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여기서 지상해라고 하는 표현은 지상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생립을 말하는 거예요. 생립. 그렇기 때문에 벌채된 원목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벌채된 원목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더 나가서 여러분들 묘목이 뭐예요? 네? 묘목 어린 나무죠. 그럼 묘목은 땅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어? 자, 그런데 이런 묘목은요. 지금 생립은 있지만 얘는 이식, 옮겨 심을 것을 목적으로 완전한 생립이 아니라 잠정적 생립이기 때문에 벌채된 원목이나 묘목도 취득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좀 쉬었다가 취득부터 보도록 할게요.